주식, 환율, 부동산, 퍼펙트 스톰, 금강 원장의 경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금강 원장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사람도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정 원장, 금강원 원장은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정도로 긴장감을 높인 것은 이달 들어서 대형 외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60조 원 규모의 부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의 대형 부동산 헝다그룹, 물론 오늘 조금 매각을 해가지고 1조 8천억을 확보했다. 빚이 355조입니다. 1조 8천억을 자금 확보를 해서 지금 이어간들 중국의 협조,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저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파산설이 아닌 파산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을 비롯한 당국의 규제가 이어지며 자칫 디볼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처지에 놓인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부동산뿐이 아니고 문어발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하다가 이제 쪽박을 차는 것이죠. 찼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테이퍼링은 이미 미국은 금리 인상, 이제 오늘이 9월 말이니까 다음 달 시작됩니다. 그래서 헝다 문제와 테이퍼링의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큰 악재로 지금 떠오르면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는 했지요.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28일 어제입니다. 금리 인상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연준은 자산 매입을 축소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준비한 게 아니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많은 이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뿐이 아니고 일본뿐이 아니고 요즘은 중국에 더 의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다 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무너질 확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저는 중국은 아마도 망하게 되면 찢어지면서 소련처럼 소련이고 지금은 러시아죠. 그렇게 분할이 되는 연합국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시진핑이 걔 뻥도 모르면서 뻥만 치다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불 꺼진 세계 공장 해가지고 오늘 매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국의 당국이 헝다그룹뿐이 아니고 매일 전력량에 대한 전기입니다. 감축을 다그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고공행진에 전력난까지 덮치며 공장이 멈춰 공업이익 증가율이 현재 8개월째 둔화가 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연말 GDP 2% 감소, 폭증하는 재정 적자도 큰 부담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기사를 매경에서 보냈습니다. 350조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헝다발, 오늘 은행 지분을 조금 매각을 해서 1억 8천억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355조에 대한 빚더미를 안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부채에 대한 것을 조금 늦춰나가려고 하지만 당장의 현재 564억에 대한 채권 이자를 오늘 또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마도 중국 정부가
스케줄에 의한 것을 깨버리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결단을 내리면 뭐 구경으로 이제 조금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걸로, 뭐, 이미 다 버렸다고 볼 수 있죠. 뭐, 전기차가 어떻고, 호텔이 어떻고, 뭐, 관광이 어떻고, 아유, 이렇게 뭐를 그냥 쓸데없이 많이 문어발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 대출 받아서 또 대출로 연명을 하고 이자를 붓고 채권 이자 붓고 뭐 이러면서 월급도 주고 나머지 지네 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전기 부족 이 문제로 큰 지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이제 이렇게 뭐 중국은 뭐든지 이렇게 통계고 뭐고 시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나가고 있는 것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터지는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같은 그룹도 부채 위기에 의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라는 세계 경제 신문에 난 것을 매경에서 아마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핵심 축인 수출을 담당했던 제조업의 수익성도 뭐 모든 제조업 쪽은 중국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뭐 미국, 유럽, 한국, 뭐 일본 할 거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 대가리는 소위 말해서 뭐 루비종이나 뭐 프라다나 샤넬 이런 것들은 그 덕에다가 맡기진 않지만 이런 우리가 입는 유명 브랜드들은 거의 이런 곳에 차이나에 맡겨서 인건비도 싸고 뭐 이렇게 해서 대량 뭐 그냥 대충 만들어 버렸어. 내가 맨하탄에서 이 중국 애들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한 세트 한 년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목걸이를 이렇게 오더하면은 거기에 12개 중에 6개는 다 빠그러져서 다 부서져요. 그리고 6개, 겨우겨우 6개, 5개 살아난 거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또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만져가지고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엉터리 같은 애들이에요. 뭐 인건비가 싸니까 그럴 수 있다. 대충 넘어가라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예.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고 자꾸 명품을 선호하는 게 한 번 사면 싸구려는 1년도 못 차고 뭐 또 더 싸구려는 6개월도 못 하고 쓰레기통 가베지에 들어가지만은 좋은 물품 그래도 최소한대로 유명 브랜드는 2, 3년은 가고 명품 브랜드 최고급 명품 브랜드는 후대 손손 뭐 내 동생한테 물건을 주면 내 동생이 또 딸한테 물려주고 그 딸이 또 샤넬 같은 경우에는 그 딸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렇게 쭉 물려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중국 이런 제조업의 물건을 맡기기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중국에 하던 거는 있으니까 전기는 켜야 되고 뭐 에어컨도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인력난도 그렇고 왜 월급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중국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팬데믹 기저 효과로 178.9%에 달했던 공업이익 증가율이 3월에는 92% 절반도 아닌 60% 이상이 망가지는 3월에 그렇게 뚝 떨어지고요. 4월에는 57%, 5월에는 36.4%, 6월에는 20%, 7월에는 16.4% 낮아졌고요. 8월에는 10%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이 중국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2025년 10조 6,500억 위안이니까 약 1950조 원을 기록해 올해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배 이상으로 2025년, 2021년이니까 4년 후에는 훨씬 높은 적자율을 보면서 중국은 하나하나 뭐 모든 경기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사태 때문에 안 좋아지긴 했지만 중국 같은 오히려
사람들이 허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구려를 사는 이보다는 한 번 사면은 그냥 좀 더 좋은 걸 사서 오래 가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메드 인 차이나를 선호하지 않겠죠. 오히려 요즘은 메드 인 베트남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문화도 그렇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북한처럼 뭐 이렇게 노동당의 역할처럼 이렇게 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더 낫다. 이런, 그래서 베트남이 요즘 굉장히 시장이 좋아졌다가 뭐 요즘은 코로나 문제로 어디든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중국은 재정 적자로 2025년까지 아마도 엄청난 고령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가 늘어나고 급격히 부자가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급격한 고령화와 이 고령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는 사람은 없고 쓰기만 해야 되죠. 그럼 연금이 있어야 되고 중국에서 뭐 전부 공산당이니까 뭐 팔아가지고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연금,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보험. 아프니까 다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암 걸렸으면 다 병원에서 죽거나 아니면 뭐 암 수술해야 되면 병원에서 있어야 되고 다 이 의료보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사회보장 지출 확대, 복지로 이렇게 뭔가를 주는 척 하면서 중국이 이어가는 이런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지출을 빠르게 더 많이 늘려야 하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통계라든가 중국이 가고 있는 이런 경제 조작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면서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민의 반발, 이게 중국 사람들이 또 말 잘 들어요. 조금 쌀 주고 뭐 용돈 조금 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나마스테 쉐쉐 막 하면서 딱 좋아하다가 이 쌀이 안 나와? 매달 나오는 거 30만 원씩 안 줘? 이거 봐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시진핑. 그러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난리를 칠 상황이 온다. 이런 내용이 되므로 중국은 굉장히 재정 적자 급증으로 인해 앞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수장들의 이딴 경고, Perfect Storm, 이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를 11월부터 내년부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올릴 것이니까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미 TV에서는 다 이게 나중에 편집될 전 이게 우리 직원이 해줄지 모르면 시간이 되면은 올려주겠지만은 저는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미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아니 어떻게 우리 전문가 공부한 사람보다 예측이 좀 빠른데 잘못된 거 아닐까요? 했는데 이것은 박미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값이 폭락할 확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발 헝다그룹 파산과 함께 중국 경제가 가짜 통계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엄청난 큰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준비를 해라. 투자하는 거에 골똘히 더 많은 것을 좀 생각하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요. 코스피가 아까 65%까지 떨어졌지요. 그랬다가 지금 5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4,753을 팔고 있고 기관도 3,300이 넘는 것을 팔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대로 가고 있는 개인 8,186. 혹시 카카오가 오를까 해서 지금 카카오가 오른 틈에 바바박 좀 사놓자.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오지 않고 더 내려가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주식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몇몇 주식하는 친구들 몇 사람 거를
깊이 들어가서 제가 보지는 않지만 왜 전부 사자들이 많고 주식을 띄워서 가는 애들이 많아서 거기서 광고받고 무슨 슈퍼책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듣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원가가 오면 팔아야지 하고 시간을 보낸 게 3개월. 원가 되면 또 마음이 돌연변이가 돼서 조금 오르는 거 보면서 더 올라가길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이게 일반 개미들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가 569 대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23 대폭락을 했습니다. 무섭네요. 되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오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진다면 갈 길을 잃으면서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주식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도 길을 잃고 막 우왕좌왕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환율은 1,200원에 대한 선을 지금 넘지 않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 또 재산이 있고 또 미국에 자주 가서 미국의 동향을 살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환율, 달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그 박미의 USA 스토리를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13,000명밖에 현재 안 되는데요. 많이 오셔서 뉴욕에 제가 14년 전에 들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 그리고 연예계를 떠났던 내일 나옵니다. 떠나게 됐던 이유, 그리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통스러웠고 행복했고 그리고 잘 됐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 쭉 이야기를 일기장으로 하기야 뭐 내용이 당시에 2014년 전 이야기니까 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미국에 투자하며 지냈던 이야기들, 부동산, 그리고 펀드, 주식은 하지 않았지만 펀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제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망한 리먼 브라더스에 있는 돈을 넣어놨던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해서 박미의 USA 스토리 뉴욕 일기장을 2화를 내일 보내드리고요. 1화는 월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 목 이틀이 나가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 LA의 부동산 투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아주 저하고 가까운 지인을 비롯해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렇게 신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회계사분 제 함께 회계사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분과 했던 프로를 보시고 벌써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두세 사람 계십니다. 저희 멤버십니다. 그래서 멤버 우리 회계사님의 인터뷰를 보시고 저에게 또 질문을 주신 분 내일 Q&A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점점 이게 정치면이나 경제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불안한 현재 우리나라의 요소를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뭔가 전법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전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333 전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333 전법은 이제 뭐 주식, 뭐 부동산, 하늘타리에 뭐 바가지에 넣지 마라 이런 얘기는 사실 20년 전, 쌍팔년 전 얘기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나면 다른 유튜브 애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비밀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따라들 하는지. 그런 애들 보면 또 구독수도 한 50만, 60만 이렇게 돼요. 무슨 뭐 부동산을 읽어주는 뭐 무슨 모래나 뭐 이런 애들이 60만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자, 우리나라에 허접한 국민들이 진짜 많이 있구나. 뭘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애들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막 맞춰서 하는 거 보고 뭘 경험을 해봤어야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난 척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80년대 데뷔 때부터 이렇게 돈을 벌고 그것에 대한 것을 팔아보고 사보고 세금을 내고 뭐 적금을 들어보고 적금을 불려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펀드도 해보고 또 옮기면서 왜 시티의 성향에 맞춰서 뉴욕은 왜 틀리고 LA는 왜 틀리고 하와이는 왜 틀린가. 하와이가 미국의 가장 50개 중에 세금이 제일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 경험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애들 얘기도 좋다고 그러고 막 들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습성이며 그럴 수밖에 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1,100원 밑에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만했었는데 이미 시기를 늦었다고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환율을 뭐 늦게 사신 분들이 옛날에 그 늦게 산 환율의 내용들은 사실 뭐 애들이 학비 문제, 생활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몇 개월 사이에 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건 뭐지? 저 유튜브 하는, 그 자식이 또 들어와가지고는 무슨 뭐 달러를 사라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등, 너 지금 들어와서 내 거 보고 있지? 응? 그런 얘기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무식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구독수가 40만 막 이렇습니다. 예. 그런 게 참 돈을 벌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흥분을 합니다. 뭐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돈도 벌어보지도 못한 애들이 그저 무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팔고 부동산비 받고 그것을 뭐 한 달 유지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큰 돈을 법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벌죠. 그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 그런 얘기 할 것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좋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또 돈 벌 수 있는 데는 기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차주해져서 하셔야 되는 건데, 뭘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뭔가를 찾아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100% 돈을 잃습니다. 따지를 못하죠. 예. 어떻게 보면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 방송을 할 때 두 가지로 질문을 받았었어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투기를 해도 남긴 사람은 남겼고 투자를 했어도 남긴 사람은 남긴 거예요. 그러면 나쁜 뜻은 투기고 좋은 뜻은 투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투기든 투자든 지금 이 이재명의 이런 그 대장동 이런 거를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 1조 이상을 가져간 애들이 누굽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뭔지, 좋은 말은 투자고 나쁜 말은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못 벌고 없는 사람들이 투기니 투자니 할 거 없이 다 싫고 다 꼴보기 싫고 다 이쌍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그걸로 또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가 운행되고 자기네들 복지로 돈 주고 있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에 뭐 흔들리고 그러실 분들은 박미TV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디 얘기하지만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덜커덩 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그거밖에 내 얘기에 너무 치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공부를 제 거 말고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기사를 보시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한 후에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드바이스를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나는 이렇게 했다.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저의 서울의 부동산들을 정리 많이 했습니다. 세금 7억 정도 이렇게 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뭐 지금 굉장히 조종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끝날 때쯤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 상당히 폭락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가상화폐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무더기 폐업을
그 며칠 날 했지요. 가상화폐가.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살아남지도 않았는데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가상화폐는 거의 꺼져가는 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이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 또 와서 쌍욕을 하면서 뭐 그냥 지랄들을 하고 야 니네 정신 차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본이라도 빼가려면은 언제적부터 내가 조심하라 그랬어. 니네 지금 원가는 뺐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 있을 적에는 뭐가 하나 쿵 하고 툭 건드려서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함께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 경제 위기를 맞겠죠. 한국만 지금 한국처럼 사실 지금 그래도 건전하고 괜찮은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를 보세요.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자기네 돈을 갖다가 찍어내니까 그냥 막 지금 하지만 뭐 엄청나게 일본하고 미국은 빚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썼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이기 시작한 게 시작이 됐다. 이게 테이퍼링과 함께 내년에 끝을 내겠다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 집값들이 20%, 주택은 30%까지 올린 데도 있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오늘 제가 통화를 한 내용으로는 갑자기 미국도 다운되면서 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0불 낼게 갑자기 1300불 조금 있으면 1500불 미국은 무섭게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대출을 받았을 때 조금씩 찔끔찔끔 안 올리고요. 갑자기 급격히 올립니다. 제가 돈을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2008년도에 70%의 대출을 안고 당시만 해도 제로였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집값도 폭락했고 그리고 대출도 이게 아주 안전한 그런 회사와 제가 이제 회사가 있었으니까 그런 크레딧이 있는 사람만 줬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위험한 때도 그 은행에서 스리뱅크에서 많은 돈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를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미국에 투자하실 적에 지금 뭐 이자를 안고 대출을 받고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아마도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받고 있는데 대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찰을 준비하셔야 되고 현찰로 살 수 있는 집 20만 불에서 30만 불짜리 집은 LA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와이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하와이 제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생방하는 것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발로 뛰는 하와이. 또 방미 USA 스토리에 하와이 발로 뛰는 부동산 싼 거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미국 들어가면 LA에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와이 새롭게 진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아까 말했던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전법을 바꿔라.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법이 현금, 부동산 또는 주식 또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동성이 있는 현물, 금, 뭐 은,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33 전법이 옛날 쌍팔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50대 50으로 나눠서 똑똑하게 잘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복잡하게 333 이런 쌍팔년 전에 에이 이것도 내 얘기 듣고 또 아마도 많이들 또 오라는 걸 쓰겠네. 내가 또 2007년도에 책을 낼 때도 2007년도 종잣돈 700만 원, 200억 만들기도 아마 우리나라 전세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2020년도가 되면은 반 정도의 월세를 내는 그런 집들이 전월세 집들이 탄생할 것이다. 50% 이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전법은 오래전부터 아마 2년 전부터 제가 5로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쉽고요. 이제는 거기에는 꼭 달러라는 것이 환율,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벌써 우리가 1,1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많은 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환율 옛날 작년
하반기 거 올 초까지만 해도 올 12월까지 1,020원, 30원까지 환율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2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맞히기가 힘들고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많은 전문가들이 올 1월, 작년 12월, 11월까지 보거나 올 2월, 3월까지도 많은 삼성이니 LG니 이런 허접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올해 1,020원, 30원까지 간다. 걱정 없다. 했던 것들이 전부 말이 이제 바뀌면서 1,200원을 향해서 갈 일이 많다. 저는 조금 앞서서 간다면 1,200원이 넘어간다면 복합적인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 어떤 위기에 툭 건드리는 일이 생긴다면은 와르르 하면서 오늘의 제목처럼 주식, 환율, 부동산 이것이 퍼펙트 스톰으로 가상화폐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다. 작년부터 이미 박미TV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박미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듣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은 전세를 끼고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전세가 이제 폭등을 하니까 싼 빌라나 그냥 빌라 밑에 그냥 허접한 거라도 하나 사서 이사 안 다니고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전세는 2년 정도 아닙니까? 예, 전 월세 같은 경우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요즘 마음대로 못 내보내니까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2년을 그 값으로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전세 올리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지금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앞으로 3, 4년은 더 살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급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집을 팔고 또 전세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예, 돈은 또 한 15억 들고 있는데 집을 팔았으니까요. 세금 내고 장기 주택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2년 거주하고 이러면 저 양도세가 좀 약합니다. 1가구 1주택 이런 것은 막 돈이 또 이제 막 최근에 이렇게 세금도 적게 내고 판 사람들은 대단히 잘한 것이죠. 지금 집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세 살기는 또 뭐하고 뭐라도 사야 되는데 건물에도 꼬마 건물 살까. 근데 이게 한번 오른 것이 내려가는 데는 엄청난 이렇게 번개 이런 것들이 빵 쳐야 팍 하고 내려가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IMF가 한번 왔다 갔지만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IMF 때도 결과적인 거 그때 당시만 50% 이상 떨어진 것들이 좀 약간 있었지만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시에 결과적인 통계로는 20%밖에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20억에 샀는데 지금 35억, 40억이니까 20% 떨어져봤자 6억, 7억, 8억 떨어지니까 그래도 나는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기 세금은 계산을 왜 안 하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이면서 부동산은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또 찬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전세 따뜻하게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한 200씩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놀래는데 큰 물에서 놀던 애들은 사실 또 200, 300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내 말이 맞지? 그래서 2, 300씩 이렇게 내다가 한 20억 잠궈 놓고 있다가 무슨 일이 땅 생길 때 한 100억짜리를 또 한 대출 조금 받고 이래가지고 절반 값으로 50억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엄청난 큰 재테크보다는 행운을 맞았다. 이렇게 빙고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원점까지 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 빌라라도 사겠다. 그런데 이 빌라라도 사겠다 해서 허접한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뭔가 붕 하고 때려 맞으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일 먼저 손실이 커지면서 또 깡통 전세에 억지로 살고 있는 경우도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깡통 전세보다는 약간의 전월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5억 집어넣으면 요즘 1.5가 장기 1.5
5가 나오는 경우에 뭐 하나은행은 뭐 2%도 나온다는데 좀 봐야 되겠고요. 계산을 두들겨 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반가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금리는 우리나라는 계속 올리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금리를 올려서 이제 부족한 것을 때우면서 사람들 대출을 조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 많이 빌린 것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제 잡겠다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이렇게 주의보를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터지면 노원, 도봉, 강동, 여기 아파트는 좀 그렇다 치고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고 빌라라든가 이런 약간 네, 이게 또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조금 허접한 이런 것들 투자 주의보를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